안녕하십니까? 우리 코스 김명중 회장입니다. 오늘은 이어서 비만단상 8번째 시간입니다. 발명특허 셀젤과 건미당 두 가지 다 발명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수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만관리에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두 가지가 합쳐서 지방을 분해하기 때문에 분해가 아니라 연소죠. 지방을 연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미인을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나는 배가 안 나왔어요. 아닙니다. 의자에 앉아서 직각으로 허리를 꼿꼿이 펴고 뱃살 잡았을 때 2.5cm 이상 잡히면 그건 무조건 비만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뱃살을 잡아보세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비만관리, 건강관리 이 두 가지 다 해당됩니다. 비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첫째, 술은 무조건 금주해야 됩니다. 술은 알코올 분해하고 남은 거는 전부 중성지방으로 저장을 합니다. 지방이 돼요, 술이. 그 다음에 설탕, 포도당, 과당, 메가당, 유당, 요새는 액상과당 이런 것도 있어요. 이 포함된 음료는 무조건 끊어야 됩니다. 이건 전부가 다 하루에 3끼를 먹는데 우리가 밥 있잖아요. 탄수화물이잖아요. 하루에 3끼 먹는 그거 충분히 포도당으로 전환돼서 흡수돼서 쓰입니다. 쓰이는데 또 음료수에 설탕, 포도당, 과당, 메가당, 유당이 들어있는 음료수를 또 중간에 여러 번 마신다든지 특히 이제 콜라, 사이다 같은 것입니다. 이 반드시 다 지방으로 갑니다. 그러니 먹지 말고 끊어버리세요. 세 번째, 주스나 과일도 아주 조금만 섭취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주스 속에, 과일 속에는 천연 과당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것도 포도당이나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 주스나 과일을 자주 먹다 보면은 이게 전부 지방으로 저장이 됩니다. 네 번째, 신선한 야채를 많이 섭취할 건 이건 괜찮아요. 다섯 번째, 일체의 군것질 하지 마십시오. 뭐 튀긴 거, 이런 거 등등. 이런 것을 밥 하루 3끼 먹으면 아무것도 군것질 하지 마십시오. 이게 모두가 다 지방으로 저장이 됩니다. 하루 3식은 꼭 해야 합니다. 단 저녁 식사는 오후 7시 이전에 끝을 내야 돼요. 7시 이후에 밥 먹은 것들은 다 몸에 기초대사로 쓰이지도 못하고 누워서 자면은 그게 전부 지방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 7번째, 물을 8잔 이상 마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방법은 지방을 연소시켜서 초산이나 아세트산, 부티르산으로 해서 오줌, 땀으로 빼내야 됩니다. 그것이 몸 안에 있을 때는 혈액이 탁해져요. 오탁화가 되고 끈적거리니까 모조리 빼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큰 컵으로 8잔 이상은 마시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지방 연소시킨 것을 계속 몸 밖으로 빼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혈액이 맑아져요. 그 다음에 자신의 몸매를 자주 거울, 전신거울이죠. 보지 마십시오. 아이고 아직도 안 빠졌네. 여기가 또 살이 있네. 저기가 있네. 아직도 멀었네.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그것 때문에 군것질을 자기도 모르게 스트레스 때문에 군것질을 하게 되는 게 여성들입니다. 몸매를 자주 보지 마십시오. 9번째, 체중을 자주 또 이것도 측정하지 마십시오. 체중을 자꾸 측정하면은 왜 이렇게 안 빠져 하고 또 스트레스가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군것질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지방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방법은 체중을 빼는 게 아니에요. 사이즈, 허리 사이즈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체중은 빠지긴 빠져도 그렇게 많이 빠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체중을 자꾸 측정하는 거는 단백질 근육을 뺐을 때에는 체중이 쭉쭉 빠집니다. 근데 그것은 단백질 근육이 없어진 것이지 지방은 오히려 더 불어납니다. 그거 잘 알기 바랍니다. 이건 절대 체중은 측정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10번째, 매일 소마토 테라피를 시행하십시오. 인근 관리실로 날마다 찾아가서 하십시오. 날마다 하루도 쉬지 말고 관리실 모르시면은 본사로 전화하시면은 알려드립니다. 가장 가까운 우리 센터를 알려드릴 테니까 전화하세요. 그 다음에 규칙적인 운동은 꼭 해야 됩니다. 하루 30분 정도도 괜찮은데 나이 드신 분은 운동하기가 어려워요. 걷는 것은 괜찮습니다. 걷는 것 정도는 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열거한 내용 중에 술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술은 체내의 간에서 분해가 되는데 분해되고 남은 알코올, 즉 분해가 되지 못하고 한 잔 먹여야 하는데 10잔을 먹었어요. 그럼 한 잔만 간이 분해한다고 합시다. 간 능력이. 그럼 9잔은 분해가 안 되잖아요. 이건 모조리 지방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술 자주 드시는 분은 지방간이 많이 발생합니다. 조심하십시오. 날마다 다이어트 하면서 술을 마신다면은 다이어트 하는 것은 이제 실패한 것이라고 믿으면 돼요. 그리고 과일이나 청량음료는 삼가해야 합니다. 어차피 삼식을 하면서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전환되어 에너지로 쓰이고 남은 것들마저 지방으로 저장을 하는데, 삼식을 하면서 포도당이나 이웃사촌이 되는 당류를 섭취하면은 모조리 이건 지방으로 축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음료수라든지 과일, 이것은 청량음료 다 끊어버리십시오. 그러니까 과일 참 좋아하시잖아요. 그 과일 대신 토마토 같은 거, 오이 같은 것은 야채잖아요. 야채를 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지방 연소를 위하여 인내와 결심이 대단해야 됩니다. 전쟁입니다. 나와의 전쟁. 쉽게 말해서 지방과의 전쟁 선포를 하고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나는 나 자신과 지방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노라. 즉 지방 자체가 여러분의 적이 되어야 됩니다. 적. 그래서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단식을 하여 몸매를 위와 같이 건강한 몸으로 유지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질 않아요. 잘 굶을수록 3대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3대 영양소는 전부 지방으로 환원돼요. 그리고 또 저장을 해버립니다. 무용수들의 복근이나 허벅지 바깥쪽을 두 손바닥으로 안쪽을 향하여 두 손바닥을 힘을 주어 살을 모아 보십시오. 무용수들은 날씬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날씬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끼나 두 끼밖에 안 먹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날씬한다 하더라도 굶어서 절식을 하고 단식을 해서 날씬해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복부나 허벅지 바깥쪽, 이것을 두 손바닥으로 위에서 아래 또는 좌에서 우로 모아 보십시오. 두 손바닥으로 살을 모아 보면 반드시 90% 이상은 모아진 부분에 살이 울퉁불퉁 자갈밭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셀룰라이트라고 합니다. 이거 무서운 거예요. 이 지방 덩어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단단한 타입, 솔리드 타입이 있고 말랑말랑한 타입, 소프트 타입이 있는데 모두 체액의 지방과 함께 노폐물이 단단하게 뭉쳐서 만들어진 덩어리들입니다. 하나의 지방 덩어리가 울퉁불퉁하게 나타나 보이는 것입니다. 무용수들이 다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잘 굶어서 이런 날씬한 무용수들도 반드시 솔리드 아니면 소프트 타입의 셀룰라이트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잘 굶어서 나타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도 연소시켜서 제거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날씬해지지 않고 피부가 울퉁불퉁한 것이 없이 매끈해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요법으로는 이 셀룰라이트 제거하기가 억수로 힘들어요. 일시적으로 제거해도 곧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왜 그러냐? 분해만 했지 연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셀룰라이트도 연소시켜서 제거를 해야 합니다. 분해와 연소 두 가지는 엄연히 전혀 다른 용어입니다. 똑같지 않아요. 혼동하는 자가 매우 많아요. 지방을 분해해 준다고 하면 아예 제거해서 없애버리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어요. 이건 크나큰 오판입니다. 분해해준 지방 분자들은 다시 지방세포 속으로 저장을 시켜버립니다. 혈액이 그 역할을 해요. 혈액이. 현대의 대부분의 다이어트가 단백질이나 지방만 분해하는 방법들이라고 하면은 그게 틀림없습니다. 대부분이 다 단백질 지방 분해예요. 이렇다가는 큰일 납니다. 비만의 유형은 크게 세포 증식형, 이거 소아형인 비만이고, 세포 증대형, 이거 성인형, 그 다음에 고도 비만형은 1번, 2번이 섞어져서 어린아이한테 주로 많이 나타납니다. 고도 비만형은. 이게 참 문제예요. 이것은 제가 우리 코스 TV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 그림이 나올 겁니다. 이걸로 내가 설명을 해 드렸어요. 세포 증대형은 성인이 할 때 나타나는 건데, 세포 증대형은 이렇게 지방세포 안에
지방 분자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10개 정도 있는 것들이 이제 10개는 맞아요. 똑같은데 이게 커져요. 여기다가 지방 분자들을 저장을 하기 때문에 커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뚱뚱해지는 거 이렇게. 이것을 세포 증대형. 주로 성인이 돼가지고 배가 나오는 사람들. 이것이 다 이런 형태입니다. 이 지방 분자의 숫자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것은 변하질 않아요. 1500만 개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럼 죽을 때도 빼빼 마른데도 불구하고 지방세포는 1500만 개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저장을 시켜서 증대를 시켜가지고 이제 배가 나오고 내장 지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다음 세포 증식형은 이제 소화형인데 10개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20대 초반까지 20개, 30개, 100개, 1000개 이렇게 불어나요. 지방 분자가 불어나요. 그래가지고 이게 커져요. 이것이 소화형이고 세포 증식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고도비만형도 소화형인데 증대도 되고 증식도 되는 거 1 플러스 2입니다. 이게 10개가 정상인데 여기에 세포가 갑자기 커지잖아요. 커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포 이게 분자가 더 숫자가 늘어나요. 숫자가. 이것이 고도비만형이고 가장 관리하기가 어려운 것이 고도비만형인데 이거는 약 20대 초반까지 지속이 됩니다. 엄청나게 국민학교 때부터 뚱뚱해지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방법으로 하면은 세포 증대, 세포 증식, 고도비만 이 세 가지를 다 연소시켜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센터에 가서 잡으십시오. 어린아이도 데리고 가서 관리하십시오. 어린이들이 비만으로 계속 가는 이유는 지방세포가 증식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탄생시에 정상인이라면은 지방세포 수가 정해져 있어요. 1000만 개, 1500만 개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이 경우에는 세포 수가 증식이 돼요. 1500만 개가 정상인데 2000만 개, 3000만 개 이렇게 불어납니다. 어려서 증식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러한 지방세포는 20세 전후까지 계속해서 불어납니다. 그래서 소화형 비만의 경우 아무리 음식을 조절한다 한들 자녀가 막 살이 찌니까 엄마 아빠가 밥을 적게 먹이거나 그리고 또 군것질은 왜 합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건 절대로 실패하는 다이어트입니다. 자주 굶겨보세요. 살찐다고. 그러면은 아까 고도비만형이 되어버립니다. 증식도 되고 증대도 됩니다. 이거 무서운 것입니다. 굶기지 마세요. 계속 증식되는 세포를 멈추게 할 수는 없어요. 20대 초반까지는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국민학교 어린아이 초등학교 학생부터 우리 센터에서 관리 받으세요. 그러면은 그게 많이 억제가 됩니다. 쉽게 말해 증식이 멈추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소아당뇨병, 심장병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21세기로 접어들어 소아비만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몇 년 전에 서울의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어린이와 강원도 산골의 소아들의 비만율을 조사하여 평균치를 발표한 보도가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약 25%, 즉 시골의 학생들과 서울의 학생들, 근데 서울의 학생들은 30%가 넘어요. 그리고 이제 합쳐보니까 약 평균 25%에 달하는 두려운 수치를 접하고 나서 이거 큰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이나 거의 비슷해져 가요. 미국의 비만자의 평균치가 약 30%가 넘거든요. 그럼 거의 따라잡았어요. 이게 정크푸드가 문제예요. 정크푸드. 뭐 소세지, 햄, 뭐 여러 가지 정크푸드 이거 안 먹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 찾으려고 의학계가 노력은 하지만 유전인자에서 찾는 것은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 전에는 소아비만자의 수가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결과로 미루어 추측하건대 고칼로리 영양식과 정크푸드, 이 가공 음식, 쓰레기 음식을 정크푸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천연 원료로 만든 음식이 아니라 가공 원료로 만든 음식들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것도 다 또 일부는 고칼로리입니다. 그래서 서구화의 원인이 있어요. 잘 살지 못하여 된장국이나 먹던 시절에는 비만이 사회 문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나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 반에 한두 명도 안 됐어요. 뚱뚱한 아이들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근래에 들어 가속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해명해야 됩니까? 유전이나 가족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마토 요법을 사용해서 센터에 가서 관리를 날마다 하루에 한 번씩 하십시오. 세포 증식 조절하는 작용도 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끈기를 가지고 장기간 관리에 돌입해야 성공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했잖아요. 지방과의 전쟁을 선포하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빠지지 말고 찾아가서 복부관리라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신 뚱뚱하면 전신관리, 복부만 뚱뚱하면 복부관리라도 받으셔야 됩니다. 단기간에 성공하려고 한다면 실패하게 됩니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전쟁 선포했을 때에는 1년 아니라 10년이라도 좋으니까 장기간 목표로 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고객들, 센터장이나 지사장들은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